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완기초 윈도우 10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문서 작성 앱인 메모장과 워드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윈도우 창 크기 조절하기와 창의 구성 익히기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실행했던 여러 앱들을 한꺼번에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주 쓰고 가장 윈도우 10 컴퓨터 작업의 기초가 되는 가장 간단한 문서 작성 앱인 메모장이라는 것입니다. 찾는 방법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켜시고 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찾아보셔서 메모장 아이콘이 있다면 그걸 실행하시면 되지만 없으신 경우는 검색 박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검색 박스에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 그대로 치시면 되는 건데요. 메모장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닫히기 전에도 벌써 나타나기도 하는데 메모장이라고 저는 한번 다 입력을 했고 메모장 앱을 찾아주면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제일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잘 보시면 메뉴가 파일, 편집, 서식, 보기, 도움말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이렇게 간단하고요. 이게 컴퓨터만 사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10 운영체제에 들어있는 기본 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장보다 조금 더 복잡한 워드패드라는 앱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박스에 역시나 워드패드 다 쓰셔도 되고요. 현재 저는 워만 썼는데 워만 입력했는데 워드패드 앱을 찾아주지요. 그러면 이 아이콘을 그림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드패드 앱을 찾아주었는데요. 자, 이 창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측면에 마우스 포인터를 딱 갖다 대면 좌우로 화살표가 생길 때 이렇게 폭을 좁히실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의 방법으로요. 그 다음 길이는 조금 느리고 싶으실 때는 밑면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상하로 화살표가 딱 생기실 때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길이를 당겨주시고 마우스를 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제목 표시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 드래그,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하시는 겁니다. 자, 메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하시는데요. 자, 현재 제가 메모장과 워드패드 두 가지 앱을 실행하고 있는데, 자, 워드패드를 클릭하면 워드패드가 위로 올라오고, 메모장을 클릭하게 되면 메모장이 활성화돼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여질 때는 이렇게 내가 이쪽, 저쪽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메모장이 최대화 단추가 눌려 있는 상태면 뒤에 숨겨져 있는 워드패드가 보이지 않게 되지요. 그럴 때는 작업 표시줄 하단에 보시면 워드패드 문서가 보이시죠? 여기서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뒤에 감춰져 있던 워드패드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모장이 이렇게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뒤에 감춰져 있는 워드패드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워드패드 문서를 실행하기 위해서 보여지게 하고 싶으실 때는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서 워드패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뛰어 올라오는 겁니다. 위로.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앞에 가리고 있는 메모장을 최소화 단추를 눌러서 줄여주시면 뒤에 있는 워드패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최소화시킨 메모장을 크게 다시 만들려면은 작업 표시줄에 있는 메모장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지금 2장이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2개가 보여지는데요. 빈 화면을 선택하면 이렇게 다시 최소화시켰던 메모장을 크게 작업하기 위해서 펼칠 수가 있으십니다. 자, 크기를 다시 원래 크기로 줄이기 위해서 이전 크기로 복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모장의 특징과 워드패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은 잠시 밀어두고요. 워드패드를 뒤에 밀어두고요. 메모장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 앱을 최대화 시키시고요. 자, 메모장은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를 쓰는 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정명절도 지났고 입춘도 벌써 지나서 정말 봄이 가까이 왔는데요. 입춘대길이라는 봄에 쓰는 유명한 말귀를 한번 메모장에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에는 제일 처음에 영어로 입력이 되는데요. 한열키를 한번 눌러서 한글 상태로 이렇게 자판의 상태를 한글로 바꿔주신 다음에 글씨를 입력을 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입춘대길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춘대길. 자, 이렇게 입력을 했죠. 자, 그러면 입춘대길이라는 말은 사자성어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글자인데요. 한문으로 바꿔보실 수도 있겠죠. 한문으로 바꾸실 때는 일단은 먼저 한글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한글을 입력하신 뒤에 키보드에 있는 한자키를 눌러서 한자가 이렇게 보여지면 해당되는 글자를 선택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춘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 한글로 먼저 입력하신 뒤에 키보드에 있는 한자키를 한번 클릭. 그러면 봄춘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 한자, 큰대. 자, 길, 한자, 길할 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입춘대길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풀이에 해당되는 글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좀 미리 찾아 놓았습니다. 자, 입춘대길 이렇게 붓글씨로 근사하게 써보는 이런 글도 있죠.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라.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주로 많이 써둔다고 합니다. 자,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여라. 이렇게 한번 풀이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이 되었으니 크게 길하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입춘대길. 자, 요거를 위로 당겨 올리고. 자, 당겨 올리는 방법은 방금처럼 앞머리에 커서를 두시고 백스페이스를 당겨서 당겨 올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로하고 한자를 입력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폰트를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리고 대문에 붙이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커야 되겠죠. 그럴 때는 서식으로 가셔서 글꼴창을 띄우시는 겁니다. 글꼴창을 띄우신 뒤에 폰트의 크기를 한 48 정도까지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긴 이렇게 커졌죠. 자, 다시 한번 서식에서 글꼴. 제가 붓글씨 느낌이 나도록 휴먼 예체라는 글꼴을 선택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위에 다른 글꼴을 선택하시게 되면 느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그때 쓰고자 하는 글자의 느낌에 따라 어울리는 글꼴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서식에서 글꼴창을 띄우시고요. 자, 글꼴창에서 저는 휴먼 예체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폰트 크기는
이번엔 72로 한번 선택해 볼까요? 확인. 자, 이렇게 커졌습니다. 입춘대길, 봄이 되었으니 크게 길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엔터 치고 건양 다경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양 다경. 그런데 메모장의 특징은 글자만 입력할 수 있고 사진을 입력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워드패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워드패드에는 사진까지 입력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워드패드에도 똑같이 쓰는 방법이 있지만 블럭 잡아서 복사해 가는 방법도 있겠죠. 메모장에 먼저 입력해 둔 이 글자를 컨트롤 키와 A를 누르시면 입력된 모든 글자를 잡아주는 겁니다. 컨트롤 A. 그 다음 단축키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C를 누르면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클립보드라는 공간에 이 범위 잡은 이 글자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붙여놓고자 하는 워드패드 문서를 선택하신 뒤에 워드패드 문서에다가 붙여 넣어라 라는 단축키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대로 복사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사돼서 들어오긴 했지만 글꼴이 워드패드에서 지정되어 있는 기본 글꼴인 맑은 고딕과 폰트 크기 10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맑은 고딕을 휴먼 예체로 다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자, 지금은 블럭 잡지 않고 제가 맑은 고딕에서 휴먼 예체로 바꾸었지만 이렇게 제가 바꿔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워드패드의 특징은 블럭을 잡아주고 글꼴을 변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 내려서 휴먼 예체를 바꾸고 그럼 바뀌었죠? 자, 그러면 폰트 크기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크기를 한 36 정도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이 글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건양 다경이 잘려져 내려오죠. 이럴 때는 건자 앞에 커서를 두고 엔터를 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풀이는 조금 당겨주고 풀이 부분만 블럭을 잡아서 폰트 크기를 더 줄이고자 할 때는 이 A가 두 개가 있는데 작아지는 A를 눌러주면 이렇게 크기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더 키우면 큰 A를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멋스럽게 얘는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도, 눌러서 뒤로 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입춘대기. 자, 워드패드의 특징은 글자의 색깔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풀이 부분만 블럭을 잡아서 글자의 색깔은 이 텍스트 색 A라는 곳을 눌러주시게 되면 되는데 그 옆에 까만 점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풀이를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아니면 봄 느낌으로 초록 같은 색깔로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장에서는 글자 색깔 변경 이런 거 되지 않습니다. 메모장에서는 글자색 변경 되지 않고 워드패드에서는 폰트 크기도 블럭 잡아서 더 작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글자의 색깔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또 크게 차이 나는 점은 사진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장에 있는 메뉴 표시줄과 워드패드에 있는 이 메뉴 표시줄을 보면 훨씬 워드패드가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워드패드에 사진을 입력하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사진을 입력하시려면 봄 풍경을 하나 인터넷에서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 네이버에서 제가 입춘대길에 관계된 캘리그라피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자, 입춘대길, 봄이 오는 소리. 자, 이런 것도 괜찮네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요거를 한번 제가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사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바탕화면에 입춘대길이라고 저장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입춘대길. 엔터. 자, 그러면 인터넷을 내려서 최소화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바탕화면에 방금 저장하신 입춘대길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화시켰던 워드패드를 다시 띄우시고요. 자, 커서로 사진이 들어올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사진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창이 뜨면 사진 선택이라는 창이 뜨면 제가 아까 바탕화면을 저장해 뒀거든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선택하시고 바탕화면에 있는 인터넷에서 저장한 입춘대기를 클릭하시고 열기 혹은 더블 클릭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들어왔죠. 자, 이렇게 이 사진의 위치를 제가 가운데 정렬. 그럼 이렇게 사진도 글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운데로 이렇게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메모장에서는 이렇게 사진을 입력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워드패드와 메모장을 동시에 열어두고, 자, 메모장도 폰트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너무 크게 보여서요. 자, 폰트 크기를 36 정도로 줄여주고, 자, 요것도 똑같이. 자, 메모장에서는 메뉴를 아무리 살펴봐도 서식이라는 부분에 사진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편집에도 없고, 그래서 고로 사진을 입력할 수가 없는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워드패드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글자의 색깔도 입력할 수 있고 게다가 사진까지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메모장과 워드패드를 작업 한번 해보았고요. 자, 지금 실행하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 두 가지 앱이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 메모장을 잡고 메모장을 흔들면 워드패드가 사라지고 또 사라진 워드패드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메모장을 흔들어 주게 되면 다시 워드패드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을 닫기 위해서는 X 버튼을 각자 눌러 주셔도 되고요. 또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창 닫기 눌러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성만 했고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을 닫겠다고 하면 저장하겠느냐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장을 한번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버튼 눌러서 닫으면 제목 없음을 저장하겠느냐라고 묻죠. 중요한 내용은 네 하고 저장을 누르고 저장하시면 되고 우리는 연습용이기 때문에 저장 안함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워드패드는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형식을 갖춘 문서이기 때문에 자, X 버튼을 눌러서 끄려고 하면은 변경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저장을 누르시고 저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먼저 저장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탐색창 영역에서 바탕화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을 선택하시고 문서 이름을 입춘대길, 자, 한글로 입춘대길 건양 다경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그러면 이렇게 사라졌죠. 그러면 바탕화면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문서가
딱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앱을 실행하는 방법과 특정 창 이외의 모든 창을 한꺼번에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하는 법은 이 검색 박스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검색 박스에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바로 찾아주는 거고요. 특정 창 외에 모든 창을 한꺼번에 최소화하기는 제가 지금 메모장을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워드패드도 실행하고 인터넷도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라고 치면은요. 자, 워드패드만 먼저 작업을 하고 나머지 창은 복잡하니까 좀 내려놓고 싶으실 때는 자, 워드패드가 아니고 이 메모장만 남기고 나머지 창들을 좀 내려놓고 싶으실 때는 메모장에 제목 표시줄을 잡고 흔들어 주시면 나머지 실행 중이던 창들이 다 아래로 작업 표시줄로 퇴소화되고요. 다시 원래대로 살리고 싶으시면 메모장에 제목 표시줄을 잡고 흔들면 다시 원래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제가 인터넷을 잡고 흔들면 나머지 메모장과 워드패드가 최소화되고 없어지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필요해서 띄우시고 싶으시면 지금 떠 있는 창에 제목 표시줄 부분을 흔들면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숨겨진 기능을 한번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오늘 수업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자, 윈도우 창 크기 조절하기와 창의 구성 익히기, 메모장과 워드패드 비교하기, 앱을 실행하는 방법과 모든 창을 한꺼번에 최소화하기, 이런 것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자, 또 3월 달에 이어서 왕기초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몇 가지 더 추려서 이제 3월 강좌까지 해서 기초 과정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자, 반복해서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그 다음 컴퓨터의 박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